Hello.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 제한 필요 있는 지역을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개발 제한 필요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개발 제한 구역이 만든 게 1970년도예요. 제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그리고 71년도에 이 법에 따라 지정이 돼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가 유년시설 한 살 때 기억한다면 거짓말이지만 제 돌잔치 사진과 제 유년시의 사진은 갖고 있어요.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살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도로 포장도 안 된 깡촌이었어요. 근데도 대전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여쭤볼게요.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동네 수준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필요없는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왜?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 필요는 관계행정기관장 이런 표현이 맞지만 굳이 한 명의 장관을 딱 찍는다면 환경부 장관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개발제한구역은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예요. 데모를 많이 하니까 데모 진압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삥 둘러놓으면 데모가 일어날 때 들어가는 진입로만 차단하면 효율적인 데모 진압이 된다. 영국의 그린벨트에서 나왔던 현상을 그대로 도입했죠. 만든 건 박정희고 재미는 광주에서 전두환이 봤죠. 여러분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영화했던 택시에서 보셨죠? 택시 트렁크 열고 번호판 보는 장면 나오죠. 그때 그 자리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길목을 막았으니까 도시가 차단됐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유신의 잔재로 만든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해제 기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처음에 건드려서 재미를 본 게 누구냐면 MB예요. MB가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어서 반값 아파트 실현했죠. 그럼 이게 성공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 된 사람은 로또였고, 재밌는 건 여기다 아파트시니까 기반시설 부족해. 이거에 대한 요구는 국가가 잔치 벌이고 지자체가 완전 설거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런 데 기반시설 깔아주려고 보니까 예산 좀 줘. 결국 국가가 또 부메랑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안 하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딱 등장했고, 여러분이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을 때 행정관청의 르네상스예요. 행정관청에서 각각의 공무원들이 자기 재량을 발휘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예요. 왜? 그 전까지는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와요. 뭐해 이러면 정치적으로 시키는 까지 자기가 생각한 걸 못해요. 영혼을 가지면 안 돼요. 잘려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족진 데가 문화체육부인가 문화관광부가 거기만 족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니까 안 건드리네? 우리가 한번 해봐. 그래서 자율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개발제한구역이 있다면 이런 게 지정의 연속성으로 만든 거죠. 보세요. 보전할 땅, 보전할 땅, 보전할 땅, 보전할 땅. 근데 개발할 땅, 그리고 여기는 보전할 땅. 이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이런 식으로 됐어야 맞죠. 근데 박정희는 데모 진압을 원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요? 효율적인 데모 진압으로 지정선을 도시 고립의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개발할 땅도 재수없게 개발제한구역이 됐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저 낮에 와서 우리 학원에서 저 길 건너 보세요. 여기가 옛날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앞에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 보존할 땅인지 개발할 땅인지 한번 보세요. 개발할 땅이 맞잖아요. 지금 다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가 개발할 땅이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MB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고민하던 지자체의 그런 고민을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도로가 났죠?
그리고 여기에 또 도로가 이렇게 났어요. 또 도로가 났죠? 이렇게 도로가 났어요. 그러면 딱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와 여기 스토리 중에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다시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규모 단절 토지라고 했어요. 소규모 단절 토지는 1만 미터 제곱 이내였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소규모 단절 토지 1만으로 잡으면 3,000평 정도인데 이건 좀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3만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단 여기는 소규모 단절이 됐어도 아닙니다. 왜? 사방에 개발장벽으로 갇혀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요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정의 연속성의 의미가 없잖아. 해제하자.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보면 칠판을 다시 보시면 개발자격 해제 기준에 보면 도로, 철도, 하천, 개소로 설치에 따라 생기는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3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죠? 대략 10,000평 정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다시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공법적 지식을 통해서 돈 번다. 뭐 그런 건 남들보다 자신 있어요. 근데 딱 하나의 정보를 보게 해준다면 다 필요 없어요. 아니면 10억이랑 이거랑 바꾸려면 10억 과감하게 주고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수립하느냐?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누구에게 승인받느냐?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요. 누가 이거 자료 모으느냐? 시군구가 모아요. 몇 년? 5년 단위로.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취락지를 지정하거나 도로를 크게 내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큰 건물 짓거나 이거 관리계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시도가 수립할 때 보세요. 안양시가 여기다 도로 하나 내고 싶으면 그 순간 못해요. 안양시는 5년 단위로 다 모았다가 5년에 한번 경기도에 올려야 돼요. 그럼 경기도가 이걸 받아서 다 수립해서 누구?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면 승인 내용에 개발자의 관리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개발자의 어디 해제될지 다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월 4일 날 들어가네. 3월 3일 날 이번에 1년에 2번 저쪽 서귀포의 국토부 직무연수를 들어가요. 강사가 18명이에요. 근데 이 18명 보통 분들 아닙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 17명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청와대백도 처음엔 오긴 와요. 근데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딱 수강생들도 다 공무원들이에요. 국토부, 환경부, 감사원 쫙 공무원들이 있어요. 지자체 부동산 담당.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아요. 평가 점수가 안 좋으면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까지는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백으로 들어왔다. 강의 안 좋으면 다 잘려나가요. 근데 하여튼 저는 여태까지 딱 지난 6년간 부동의 1위로 계속 붙박이장이에요. 끔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수업 듣는 분들이 막 5급, 4급, 3급 그런 공무원들이에요. 부의사관, 서기관, 사무관 이런 분들. 그럼 이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은 미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가끔 전화도 옵니다. 아, 교수님 아무개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인사도 하고 근데 거기는 딱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면 숙소도 줘요. 그럼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랑 식사도 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 먹고 친해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올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어. 있을 때가 누구냐? 거기 쭉 목록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럼 저녁에 저녁 먹고 나가서 회도 먹고 강의를 받은 거 다 쓰고 와요 그냥. 그러면 정보도 없고 하는데 그쪽에 계신 분이 이거 담당하는 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좀 보여달라 부탁하니까 오래요. 갔습니다. 가니까 보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가 필요하댔죠? 딱 보더니 빨리 보세요. 탁탁 가져가요. 보지도 못했어요. 잠깐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보가 어떻게 이거는 100% 현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격이 해제된다. 개발자격이 도로 난다. 개발자격이 대규모 건물 들어온다. 어디가 취락지가 된다. 이거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게 개발자격 관리계획인데 소규모 단절 토지도 시공구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해제가 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해제가 되면
이런 데다가 도로 하나 낸다. 도로 내는 것도 어떤가 보세요. 안양시가 내려면 5년 단위로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가 국토부 승인대가 도로 나요. 그럼 이런 도로가 나서 소규모 단절이 나면 해제되는데 이런 도로가 쉽게 안 나잖아요. 도로가 귀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해제가 되면 소규모 단절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전엔 15m 조건이었는데 이때 행정관청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터치가 없을 때 자율적인 영역,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억압받고 정치적인 억압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박근혜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토부 쪽에서 이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지금 있는 무슨 홍아무개가 대권 받으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법 철폐 이것까지 들고 나왔었어요. 준비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이 만 평 있다. 근데 홍아무개가 대통령 나왔는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면 되려면 그 자식이 우리 부모님을 때려 죽인 왼수라도 찍어요. 안 그러겠어요? 만평 해제되는 순간 팔자가 바뀌는데. 그런데 지금 왜 그래도 원수인데 그걸 어떻게 찍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쪽보단 조금 종교나 철학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 거는 당연히 함재 의사결정이 어떻게 그 규제 철폐를 위한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 보는 게 더 많으니까 찍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다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이게 15m로 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무용론 때문에 이거를 도로폭을 몇 메다? 8m로 바꾼 거예요. 8m 도로가 나도 이거는 단절로 본다. 여기 지금 보면 써있는 게 뭡니까? 도로 8m 이상으로 단절되고 이을 고를 때 시도시가 개면적 필요성이 낮다고 할 때는 3만 제곱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8m는요. 옛날부터 위임 전결 규정으로 8m 도로는 냈었어요. 관리계획에 안 넣고도. 이해되죠? 2차로는. 그럼 2차로는 그 예전부터도 이 내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다? 이제 소규모 단절로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개발지역에 경매물건이 나왔어요. 이 물건이 나올 때 8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수는 300평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좁다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이 땅인데 여러분 이 땅이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이게 경매 나왔을 때 이 물건을 조사해서 찾은 게 우리 쪽 여직원이었어요. 대구에서 온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가 아가씨예요. 나이가 많은데 노처녀인데 결혼도 안 하고 자기는 이거 배우고 싶다고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물건을 찾고 막 하는데 이 물건 어떻게 해서 진짜 보러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요 아까 말한 좁길로 들어가면 여기 땅이 있는데 개발지역 소규모 단절 토지. 요게 지금 땅 27,000m 제곱이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조건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 들어와요. 원시 소사 그쪽 여기 들어와요. 역 앞에 도로가 이렇게 나서 39번 국도로 연결됩니다. 역세권 앞에 있는 개발장벽이 소규모 해제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제가 직원들이랑 여기 쭉 가봤더니 완전 개 사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 사육장이어서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야, 이 개 사육장 여기구나 이 자리.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 명도도 그렇고 복잡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면 할까? 우리는 포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딱 4억 원에 가져가요. 최저가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 땅에 300평이었죠? 여기 들어서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소사 원시역 복사역이라고 해서 들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여기 들어서면 역세권 앞에 개발제한구역의 땅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해제되면 자연녹지의 맹지인데 에휴 그거 그냥 사업 받아도 그렇지 우리 그냥 이거는 좀 한 번 더 떨어지면 하자. 누가 가져갔어요. 에휴 가져갔어도 끝난 거지. 우리가 그렇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욕심 부르지 말자 이랬는데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부천 도시기본계획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다시 볼까요? 아이고 지가 다 없어졌네. 자, 제가 저물권은 그렇게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수업을 딱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할 때 부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뜨고 나중에 기본계획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아까 보면 용도지역 현실화 및 공업지역 재배 진로의 면적 조정한다. 보셨죠? 그러면 그게 녹지지역이 용도지역 현실화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해제된 완충 녹지가 녹지지역이었는데 이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바뀐다. 눈 뒤집어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밑으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지정 BC 시가와 예정률이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주거용 0.029 부천 소사 딱 써 있잖아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슨 역이 들어서는데 요 면적이 저희가 재보니까 0.27이었고 요 도로까지 따지면 0.29가 맞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토지가 해제되면 그럼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녹지적으로 바뀌죠. 근데 지자체는 이런 시가와 예정용지 벌크형으로 있는 걸 국가가 기본계획에 맞춘 예정용지를 위례신도시 같은 걸 더 이상 지정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예정용지가 이제 시가지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다 없애서 군데군데 박아두는 거예요. 박아두는 게 녹지지역의 완충 녹지 해제되는 거 바꾸는 거랑 두 번째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된 여기를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계획을 알아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준주거로 바뀌더라고요. 역세권 앞이라.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물건이 아까 300평을 4개 받으면 대략 1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부천의 역세권의 준주거지 땅값 얼마나 보세요. 암만 못해도 2천만 원 넘어가요. 2천만 원에 여러분 다시 볼게요. 300평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짜리 300평이면 6억 아니에요? 60억이에요. 다시 볼까요? 4억 투자해서 60억이면 괜찮죠? 별로예요? 저 때 저거를 딱 보고 그러더니 나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왜 영화에서 보면 면접 보면 누가 깔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연출인 줄 알았더니 진짜 머릿속에서 면도칼로 막 뇌를 쫙 찢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동안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도 확 하는데 여러분이 나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근데 속으로 법이 내가 더 완벽하지 못했구나. 따로따로 하는데 접목을 못했구나. 왜 내가 개발지역 관리계획에만 집착했을까? 시가와 예정용지가 없어지면 없어진 시가지를 저런 데로 넣을 때 이 시도지사나 안양시 이런 데서 부천시에서 하는 게 뭐냐?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되면 이 자리를 주거지역 바꾸면 예정용지 싹 없을 때 그 자리에 바꾸면 그 자리는 도로 전기 다 있잖아요. 저런 데는. 시가지 딱 27,000m 바꾸면 9,000평 아파트 단지 딱 지어버려도 어떡해요? 깔끔하잖아요. 준주거지역 역세권에 아파트 딱 지었다.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땅 주인이 보니까 18명이 지주가 돼서 공동으로 아파트 시행하는 거예요. 역세권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땅 올라서 벌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파트 시행해서 벌죠. 꼭 먹고 안 먹고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이를 갈고 그때 있던 직원들을 싹 갈고 잡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소일구 외양간을 고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직원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규모 단절 토지가 있으면 다 조사하라. 서울 경기 지역에 소규모 단절 토지 조건 많은 땅들은 모든 TV를 저희가 다 갖춰버렸어요. 160개 넘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각의 특광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시가와 예정용지가 저렇게 떠요.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지역을 주거지역 바꾼다, 상업지역 바꾼다, 다 이걸 다 떠요. 이해되시죠? 저거를 소규모 단절 토지를 예전에 찾으면 반쪽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제될까 안 될까 막 이게 헷갈렸잖아요. 그럼 관리계획을 봐야 답을 알잖아요. 이거죠. 이게 아닌 데는 해제가 안 돼요. 이거인 데는 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연한 거예요.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막판에 이게 힘든 거 이제. 이게 한 5천이면 질러. 5억이면 질렀다 아니면 그죠? 질렀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애들 등록금 낼 때 와이프한테 들들들 볶여야 돼. 저 땅만 안 샀으면 이 소리 나와 이제.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되게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100% 찍어요. 왜? 저는 31개 특광시군, 경기도권역 31개 시군의 개발자격 지정지역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라는 데가 들어간 데가 다 자료를 없앴고 그거를 저기랑 맞추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 지금 딱 머릿속에 나옵니다. 아, 저거 돈 된다. 근데 저걸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 보여줬는데 그때 그 촬영도 못했고 촬영해서 너무 빨리 지나갔고 아, 속이 탄다, 애가 탄다 이 생각 들죠?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